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구성국 박사, 김빈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사용 내역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고 보고된 적도 없었는데 국회의원들의 쌈짓돈 이런 논란이 있었던 특활비 내역이 일부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하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필요한 어떤 경비를 말하는데 국회 특수활동비가 처음 이제 생긴 것이 1994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25년 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국회의 특수활동비 240억 원의 사용 내역이 정부 공개가 됐습니다. 38개 항목 1,300건에 달하는 건데 영수증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여연대가 3년 동안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면서 공개가 된 건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전 박기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3억 3천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한 번 출장을 갈 때 한 7,2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도 한 5,300만 원 정도의 출장비를 사용한 그런 내역들이 공개가 됐고 이 원내대표들 같은 경우는 정책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여당 원내대표의 경우는 매월 1,200만 원, 야당 원내대표의 경우는 매월 1,000만 원, 또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600만 원씩을 지급을 받은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됐고 모든 의원들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이른바 정책 입법 개발비다 이런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세금을 국회의원들이 용돈이나 쌈짓돈처럼 사용한 내역이 공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활비 내역이 근데 공개되는 데는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되는 돈이고 이 내역이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개가 안 됐었는데 참여연대가 3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소송을 했고 그래서 대법원이 공개해라 결정을 내리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 지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사실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액수가 매달 급여처럼 지급된 이 특활비. 과거 홍준표 전 대표도요, 특활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네, 당시에 홍 전 대표 성완종 리스트 관련 해명을 하다가 얼떨결에 저 발언이 나온 듯한 그래서 논란이 오히려 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특활비 원래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다 혈세인데 노회찬 의원은요 특활비 폐지 주장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그 입법을 하는데 동료 의원들이 사인을 안 해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 쇄신과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개별 의원들의 입법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국회 차원의 그 정치개혁 특위나 또는 적어도 국회 이 상임위 차원에서라면은 운영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심도 깊게 좀 논의하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혁안을 국민들 앞에 고백적으로 좀 내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마치 노회찬 의원만 무슨 굉장히 개혁적이고 다른 의원들은 그 정도의 개혁 조치에도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국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가.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의원 몇 명이 그 개정안 불쑥 낸다고 해서 이게 아마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국회의 일정 협의 과정에서도 누락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기왕에 이것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를 좀 정상적인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미 그 법안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아온 노회찬 의원도 지금 교섭단체와 관련해서는 발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발전적으로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지금 특활비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여론이 이렇게 좀 규정하고 있는 듯한 형국인데 네.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국회에도 특활비는 필요할 수도 있다. 꼭 그 필요한 말씀이십니까? 활동비와 예. 그렇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해서 정말 국민 혈세를 함부로 썼던 부분들은 예. 가려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들도 여야가 원내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개혁하겠다고 해야 예. 실효성 있게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겠냐. 원내 대표나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속 의원들이 모였을 때 모든 식사값은 사실 뭐 원내 대표나 상임위원장이 내는데 그런 거를 특활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특별활동비라는 것이 취지는 참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정치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쨌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활동의 취지는 좋았을 수 있으나 지금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 특별활동비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득권 세력, 뭐 얼마 전에 국정원 특활비 사용이 이제 청와대의 이제 수석이나 뭐 이런 비서관들의 용돈처럼 쥐어지는 것들을 뭐 보고 관례라는 이름으로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국회 특활비도 영수증 하나 없이 출장에 뭐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가는 예. 그러한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기득권들, 그러니까 정부 정치인들이 이 세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아까 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몇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활비라는 것이 일단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정말 연간 80억 원이면은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예. 이것들을 영수증 한 장 없이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아까 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 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깨끗한 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구분해서 그럼 정말 이게 국민 눈높이 정말 그 국회의원들의 용돈 정도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예. 하면 이것들은 폐지돼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이 될 테고 그럼 노회찬 의원님도 동의원들이 사인 안 해줘서 막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국민적 공감을 등에 업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폐지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안 발의되기 위해서는 10명의 의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지금 9명이라고 하는데 10번째 사인하신 분은 또 스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순서대로 쭉 사인을 하는데 과연 10번째 서명하시는 분은 누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일명 부엉이 모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전 의원 어제 전당대회 출마 선언한 박범계 의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 모임을 개파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을 밤에도 지키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40명 되면 그건 개파 모임도 아니에요. 거기서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본다면 적어도 전당대회까지는 활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 부엉이 모임의 새로운 위상,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어제가 아니라 출마 선언은 며칠 전에 했는데 어제 이 전당대회까지는 활동 중단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 다른 의원들도 뭐 비슷한 동조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창원 의원도 모든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사적 모임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종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우물가에서 물을 퍼야지 왜 숭늉을 찾느냐 이러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부엉이 모임 회원으로 알려진 황희 의원은 이렇게까지 오해를 무릅쓰고 모임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예. 모임을 그만두겠다. 라면서 이제 탈퇴를 시사를 했고요. 이런 등등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모임이 이른바 줄 세우기를 좀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고 해체해야 된다.
뭐 정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밤낮으로 문 대통령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부엉이 모임. 도종환 의원이 장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처럼 부엉이 모임 논란이 커질수록 문 대통령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뭐 친박이다, 뭐 진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조간신문을 보니까 뼈문이다, 진문이다, 법문이다. 사실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여기에 속하지 못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권력 이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실 이렇게 뭐 좀 기웃댄다고 하면은 좀 불편하겠지만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엉이 모임이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굉장히 신중했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그리고 현역 의원 중심으로 이제 모임을 한 것이고 밥 먹는 정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 어제 최재성 의원이 이제 당대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그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이제 뭐 참여를 못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도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하시면서 전당대회까지는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그렇죠. 중단하자. 중지해야 한다. 예.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데요. 컷오프가 이제 7월 말 정도에 470명 정도의 이제 투표권자의 투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당대회는 전당원 한 70만 정도의 권리당원의 투표를 받아 이루어지는데 최종의 한 3, 4인 정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70명의 투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 이 친문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얻는 것이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이번 당대표는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470명의 중앙위원이 대부분 이제 다음 공천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조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더 조심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이름 자체도 부엉이가 취지는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미에서 부정적인 해석으로 이제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이것이 그냥 친목 모임이고 가벼운 모임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의 모임은요 식사는 가벼운 모임이지 엄청 무거운 모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볍게 모이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새가 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가 100%다 이해는 되지만 2016년 뭐 진박 간별사로 이런 식으로 또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엉이 모임의 즉각 해체는 이제 그냥 그 일종의 그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상식이죠. 저는 해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엉이 모임을 이제 변명하는 얘기들을 보면 뭐 4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개파를 할 수 있냐. 이게 너무 많다 개파로 하기에는 이런 뜻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친박, 반박할 때 친박이 6, 70명까지 됐거든요. 개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개파의 수장이 확실한 리더십이 있느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지시하면은 불 속에라도 뛰어들 각오를 하고 있는 추종자들이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살아있는 권력, 현정 권력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정 권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의 동심원이 계속 그려지게 되는데 이때 동심원의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거나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그것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아이고 오해입니다라고 우리는 속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이게 해소가 되면 상관없는데 아무리 그걸 오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중에 정책 현실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뭐 이미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엉이 모임 해체는 불가피한 거라고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예. 부엉이 모임 직전에 나왔던 논의가 뭐냐면 친문 당권 주자 친문 후보 단일화 논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뭐 출마하기도 전에 단일화 얘기가 나와서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했었는데요. 그때다가 김부겸 장관의 문심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상황을 전부 보면 지금 집권당 집권 세력 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면 안 되는 게 없고 역으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될 거다. 이런 정서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위기의 시작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 예. 이 점을 좀 정말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뭐 다른 의원들이 내가 부엉이 모임에 속해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엉이 모임이 계속되면요. 야, 우린 그러면 올빼미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이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친박계, 비박계. 이 친박계, 비박계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당내 모임에서 좀 심각한 이야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당이 이렇게까지 기강이 엉망이 된 것에는 그 중심에는 결국 김성태가 있다. 선거에 그렇게 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적폐 세력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 무릎 꿇고 반성하자고 하는데요. 적에게 항복한 장수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금도 계보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표 시절에 본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분들로 당직 인선을 다 했고 그분들 그대로 사실은 탈당을 했었다가 다시 그분들이 다 복당을 한 거고 지난번 박성중 메모 사건 때 모였던 분들도 바로 그분들이다. 네, 친박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김무성 의원 탈당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공격을 수위를 점점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정농단에 제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친박계가 비박계를 공격하는 그 흐름이 날이 갈수록 이제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초선 의원 7명, 뭐 대체적으로 친박계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분들의 아름다운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심재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소집하겠다라면서 일단은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러나라는 얘기가 어떻게 들어보면 또 타당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나면 과연 당을 누가 좀 이끌어야 될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문 앞에서요, 보수단체 또 쌍용 자동차 노조 대치가 이틀간 이어졌는데 어제 차도 엄청 많이 밀렸는데 조문을 간 현역 의원들이 좀 불상사를 당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오후 한 5시 20분쯤에 이제 조문을 갔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태극기 국민운동본부죠. 회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욕설 등 이렇게 들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목덜미를 잡히는 어떤 그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이 이 남성을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대치했던 그 분향소 문제는 좀 풀렸습니다. 예. 이 정문 앞에 대한문 정문 앞에 설치됐던 분향소를 대한문 옆 그 담장 쪽으로 옮기면서 대치는 현재 풀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은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참 대화가 많이 단절돼 있고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회로 변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